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페이스리프트가 된 제네시스 GV750 차량에 대해서 방구석 신차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이 차량이 현재 가솔린 스탠다드 모델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차량이 스포츠 모델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두 차량의 바뀐 점들은 어떤 점들이 바뀌었고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라진 점 가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형이고요. 이번에 바뀐 페이스리프트 신형입니다. 가격을 보시면 기본 모델부터 5,380으로 5,040에서 약 340만원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한 요인을 어떤 걸로 가장 많이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원래 기본에서 이제 추가 옵션으로 골랐던 하이테크 패키지라고 12.3인치 3D 클러스터와 전방 주시 경고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 이 옵션들이 여기에 그대로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158만 원 정도가 이제 기본화 되었다는 거고요. 그 158만 원을 뺐을 경우, 그러니까 약 160만 원으로 봤을 때는 180만 원에 대한 가격 인상이 있었다. 그런데 하이테크 패키지를 굳이 하지 않았었던, 이제 구형에서도 고려하지 않으셨던 고객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340만 원이라고 하는 기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이게 뜯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방금 말씀드린 하이테크 옵션 기본화 158만 원이 추가가 되었고, 18인치 이제 기본 가장 낮은 옵션, 가장 작은 크기의 휠인 18인치 기본 휠이 원래는 1P짜리, 전륜의 1P짜리 브레이크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번부터 똑같이 GV80, G80과 동일하게 이 기본부터도 전륜의 모노블록 4P짜리 브레이크가 기본화되었습니다. 이런 건 뭐 좋은 거죠. 그리고 헤드램프가 이제 풀 LED 헤드램프, 이제 원래 쿼드 램프로 해서 이렇게 램프가 LED로 이렇게 들어갔었던 거를 MLA 헤드램프, 즉 램프를 미세한 램프 LED로 다 쪼개서 이제 발광이라던가 각 상황에 맞춰서 지능형 헤드램프로 사용하기 좋게끔 MLA 헤드램프라는 것으로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 엠블럼이 이렇게 기호세 패턴이라 그래서 이 안에 작게 또 더 예쁜 이렇게 패턴들을 넣어서 신규 엠블럼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G80, GV80에도 들어가 있는 엠블럼이죠. 자, 그 다음 차로 이탈 방지 보조에 차로 유지 보조 기능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차로 유지 보조 2가 돼서 이제 반자율주행 같은 그런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을 실행을 해서 운전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달라진 것처럼 3.5 터보가 원래는 949만 원의 옵션으로 운영됐어요. 근데 지금은 3.5 터보가 550만 원으로 이제 줄어들고 약 400만 원 정도가 줄었죠. 여기에 원래는 사륜이 기본으로 포함되었으나 얘를 3.5 터보도 2륜과 4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그래서 4륜으로 했을 경우, 전자식 4륜으로 바뀔 경우 300만 원을 더 내세요. 그래서 총 850만 원이 되었고, 얘는 949만 원입니다. 구형보다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페이스리프트가 3.5 터보를 처음에 이제 고르게 될 때 조금은 더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가격 면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서 설명이 좀 지나갔네요. 요 MLA 헤드램프와 이제 같이 연결돼서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도어 잠금 해제 시에 세 가지 모드로 이제 패턴이 불빛이 이제 전멸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성적으로 이제 즐거움을 좀 드리기 위한 이런 라이트 패키지가 들어갔습니다. 다가 그 디지털 카탈로그에서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파퓰러 패키지 1에 원래는 하이테크 패키지가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 기본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파퓰러 패키지가 빠지고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금액대적으로 파퓰러 패키지 1은 360만 원, 기존 게 415만 원. 당연히 하이테크보다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2도 원래는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여기 들어가 있었지만 이제 빠지면서 이렇게 1, 2가 재구성이 되었다. 그 다음 빌트인 캠이 원래는 이렇게 74만 원에 1으로 들어갔었어요. 빌트인 캠 1이. 그런데 지금은 빌트인 캠 2에서 보조 배터리 플러스 중간연시 내비게이션의 이제 시스템들이 같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QHD급 화질로 전방, 후방을 다 촬영을 하고
녹음도 되고 내가 무슨 기어에 넣는지 깜빡이를 켰는지 몇 시 몇 분 몇 초 속도가 어디로 속도가 몇 초로 달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할 수 있게끔 정확한 위치까지 지도상에 표시가 되는 빌트인 캠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포츠 패키지 전용 21인치 단조 휠 제네시스 액세서리에서 추가적으로 팔고 있는 휠이에요. 우리가 옵션으로 고를 수 있는 이 20인치 휠과는 다르게 이 스포츠 패키지에서 20인치 휠과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한마디로 현대자동차에 따지면 트윅스 같은 제품인 거죠. 여기에서 추가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금액대가 21인치 단조 휠은 280만 원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 GV70 모델에서 하이테크 패키지를 선택하셨던 고객들한테는 체감상 180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를 사실은 고려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체감상 340만 원의 가격 상승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7인치 OLED 클러스터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추가 옵션이나 이런 것들 다 여기 있는 거 풀옵션으로 넣어서 좀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여기에 가격대가 다 2만원, 3만원, 뭐 7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좀 합쳐보면 약 170만원 정도까지는 가격이 상승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풀옵션 3.5 터보의 4륜의 스포츠 패키지의 풀옵션을 보면 단조 휠만 빼고요. 그러면 구형과 비교했을 때 약 350만원 정도의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되게 많이들 지금 페이스리프트 컨버전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옵션을 넣는 게 가장 좋나요? 가성비가 어떤 게 제일 좋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풀옵션을 제외하고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옵션은 제 생각에 이제 정말 개인적인 겁니다. 이것들을 좀 다 지워보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5 터보를 고를 거고요. 2.5 터보에 4륜을 고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본 스탠다드를 고를 겁니다. 18인치 휠의 스탠다드 디자인 그리고 필요한 옵션은 드라이빙 어스 패키지 1과 빌트인 캠 패키지. 그래서 이렇게만 딱 고르시면 이 구형 GV70과 페이스리프트 간의 가격 그 갭은 약 371만원 정도입니다. 차가격만 371만원 정도인데요. 여기에 하이테크 패키지 한마디로 OLED 지금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이테크 패키지가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158만원 약 16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니 나는 한 210만원 정도 되는 옵션을 더해서 200만원 정도 210만원 정도 가격이 오른 상태로 이 차량을 구매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차량을 뭐 한 7천 8천만원까지 올려서 사지 않아도 기본 옵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외부 디자인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보시면 일단 앞에 있는 그릴입니다. 그릴이 이중 메쉬로 들어갔고요. 이런 범퍼 디자인들이 스키드 플레이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 견고해진 느낌으로 바뀌면서 디자인은 좀 더 세련되졌다. 이게 좀 얘는 예전에는 좀 더 막 스포티한 이미지만 좀 강조하려고 만들었다면 좀 더 럭셔리한 이미지가 좀 부각되도록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이 좀 더 좋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에 있는 엠블럼 아까 기어스 패턴 들어갔다고 했던 후드 엠블럼 변경된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MLA 헤드램프 이렇게 그냥 LED, 풀 LED가 들어갔던 것들이 MLA 헤드램프로 변경되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스포츠 패키지 모델도 이렇게 보이시는 거와 옆에 보이는 스탠다드 디자인과 스포츠 모델도 확연히 구분이 되면서 얘는 그릴이 이중 레이어드 그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이셨던 부분들도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면부를 보자면 일반 스탠다드 모델은 리어 범퍼가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히든 머플러가 들어갔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듀얼 싱글 머플러가 들어갔었죠. 그 다음 이 위에 뒤에 스포일러도 다른 신규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LED 등 들어간 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그다음 예전에 말이 가장 많았던 턴 시그널 램프, 여기에서 깜빡이가 켜졌었어요. 깜빡이 등이 여기 이렇게 들어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깜빡이 램프가 들어오게 됩니다. 신인성 면에서 좋아진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스포츠 패키지에 모양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과 스포츠 모델도 뒤에 하단 범퍼 부분이 달라지죠. 뒤에 머플러 TV, 스포츠 패키지는 이렇게 듀얼 머플러가 싱글 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구형에서는 동그라미였던 게 이렇게 살짝 아이코닉한 형태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좀 그릴 형태의 범퍼의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조금 더 정숙한 느낌의 범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휠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구형 모델에 총 5가지의 휠 모양이 있었습니다. 18인치 휠, 19인치 휠, 21인치 휠. 18인치 휠은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할 때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19인치 휠은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유행했던 이 21인치 휠의 모양을 많이 여기다 갖다 놨죠. 그래서 19인치 휠 모양도 많이 예뻐졌다. 그리고 21인치 다크 스퍼터링 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포츠 전용 휠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원래 여기 19인치 휠이 어떻게 보면 일반 모델과 큰 차이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21인치 다크 스퍼터링 휠은 얘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바뀐 모양이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다크 메탈릭 글로시 이제 그레이라고 하고 블랙 패드 프린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되게 더 멋스러워졌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21인치 매트 블랙 경량화 단조 휠이 제네시스 액세서리에서 추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자, 그럼 내부 디자인 한번 볼까요? 내부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27인치 OLED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계기판과 내비가 별도로 따로따로 존재했었죠. 거기에 핸들도 보시면 핸들이 이렇게 2스포크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스포크 형태의 모양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콘솔 쪽에 원래는 이렇게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위에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고, 그 부분에 원래 여기에 버튼들이 있던 것들은 그대로 여기 버튼 유지가 되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원래 여기 있던 버튼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여기에 있던 에어컨 공조 시스템들이 이 아래로 붙고 여기 있는 디자인이 변경되었죠. 컵홀더가 사실 조금 더 단차 있는 아래쪽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넓게 좀 단정된 모습으로 더 편리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 모델도 핸들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D컷으로 바뀌었고 원래는 여기가 3스포크. 그래서 기존의 스포츠 패키지에서 고르셨던 핸들이 여기 있는 페이스리프트 스탠다드 모델로 들어갔고, 스탠다드로 들어간 3스포크를 스포츠 패키지에 쓰지 않고 D컷 형태의 3스포크로 여기에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인테리어로 들어갔다. 자, 그 다음 딱 눈에 들어오는 무드라이트 등들이 좀 보이시죠? 여기 안에 무드라이트 등들이 들어갑니다. 도어 트림에. 그리고 이렇게 되게 광활한 느낌의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위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이런 자세한 내용들, 바뀐 내용들은 이따가 디지털 카탈로그를 통해서 따로 콘텐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적용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볼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 인식 시스템이에요. 지문 인식 시스템이 예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우리 핸들 아래쪽 이 부분에 손가락을 갖다 대어야지 됐어요. 공조장치 왼쪽 부분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 통합 컨트롤러 여기 G80, GV80 그대로 있던 자리 똑같이 통일감 있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이건 무드 큐레이터죠. GV80, G90 차량 옵션으로 들어간 겁니다. 무드 큐레이터는 음악, 향기, 조명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마사지와 연동해서 컨비니언스 패키지 옵션을 선택했을 때에만 이런 것들을 다 연동해서 차량의 분위기의 연출을 위해서 이제 차량이 알아서 제어를 합니다. 이 무드 큐레이터와 연계돼서 발향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 차량 내에 카트리지로 향기를 이제 바꿔가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정품 카트리지, 향기 카트리지들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향기까지 내가 마음대로 변경하면서 쓰실 수 있다. 그 다음은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갔어요. 15개의 스피커로 들어가 있고, 렉시콘 사운드로 들어갔다면 요번에는 16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뱅앤올uf슨 스피커가 들어갔고, 돌비 애트모스라고 하는 그 서라운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조금 더 예전 스피커에 비해 풍부한 사운드와 또 듣기 좋은 음질로 들으실 수 있다. 그리고 이 뱅앤올uf슨 스피커 옵션을 고르시면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라 그래서 차가 주행할 때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을 스피커가 아래를 보고 땅 때려서 최대한 로드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기능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토 터레인 모드예요. 오토 터레인 모드라 하면 원래는 사륜구동을 넣으면 터레인 모드라 그래서 진흙, 뭐 모래, 그다음 뭐 샌드, 그러니까 머드, 샌드, 스노우 요 세 가지의 모드가 있었는데 이제는 오토라고 하는 모드가 하나가 더 생겨서 이제 어떠한 이 노면에 접지되는 이 구동력들을 알아서 컴퓨터들이 제어를 해서 최대한의 그 험로를 잘 탈출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OLED 통합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 모양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디지털 키 2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NFC 모드뿐만이 아니라 UWB, 그러니까 광대역 밴드 통신과 NFC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혹은 아직은 애플워치만 가능은 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고 시동, 출입 가능합니다. 다음 빌트인 캠 2, 아까 말씀드렸듯이 QHD 화질로 전방 후방 촬영하고 음성 녹음 플러스 뭐 키로수, 내가 넣어 있는 지금 현재 변속기, 그리고 깜빡이 어느 쪽을 켰는지 이런 부분들 위치까지 다 저장이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NFC 타입만 되는 디지털 키 1이었어요. 그래서 꼭 핸드폰을 NFC 모드로 갖다 대야지만 문이 열리고 무선 충전 단자에 올려야지만 시동이 켜지는데, 지금은 UWB라고 하는 이 기술이 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디지털 키 2를 통해서 갖다 대지 않아도 가까이만 와도 차량의 문을 잠금 해제해서 출입할 수 있고 무선 충전 단자에 올려놓지 않아도 시동이 켜집니다. 자, 디지털 센터 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됐어요. 원래는 룸밀러지만 얘를 조작해줘서 이렇게 수동으로 위아래로 만져주시면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해주시면 뒤에 있는 카메라가 내 뒤에 있는 교통 상황을 선명한 화질로 보여줍니다. 뒷좌석에 사람들이 많이 타서 이제 룸밀러로 뭔가 보이지 않을 때 요거 작동해 주시면 뒤에 누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뒤에 교통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시기가 상당히 편리하다. 자, 다음은 직접식 그립 감지 시스템이에요. 이게 손이 스티어링 휠 여기에 닿으면 전류가 미세하게 이제 흘러가지고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아,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운전자 이 그 반자율주행 보조함에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그런 핸들 감지 능력입니다. 다음으로는 요 도어 캐치가 원래는 앞에 운전석과 동승석 요 앞에 있는 두 개만 키를 가지고 왔을 때 문이 열리는 센서, 문을 닫는 터치 요 두 가지만 됐는데, 지금은 전좌석 4개 도어 모두 이렇게 터치와 안에 손잡이 그립하실 때 하는 센서까지 모두 적용이 되었다. 4개 모두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키를 가지고 와서 뒷좌석의 문을 열어도 잠금 해제가 다 된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리어 스포일러 신규 디자인이고요. 뒤에 빨간색 보조 제동 등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이 많았던 이 키가 드디어 G80과 GV80처럼 키가 변경되었습니다. 훨씬 더 예쁘고요. 이렇게 위에 있던 버튼들이 옆면으로, 양쪽 옆면으로 들어가면서 깔끔하고 예쁜 제네시스다운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디지털 카탈로그를 보면서 차량의 바뀐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번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